테마2 돈이 펑펑 새는 우리의 프로젝트, 잘못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요구사항과 WBS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요구사항과 WBS를 일부 다 만듭니다. 우리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만들어진 요구사항도 서로 과연 이 요구사항이 WBS에 반영되어 있는지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굉장히 프로젝트에 충격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데, 특히 프로젝트 뒤에 부분에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된다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납기나 그 다음에 비용이 추가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첫 번째 사례는 앞서서 얘기했던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의 첫 번째 과정인 R에서 W로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요구사항을 이렇게 내는 거죠. 고객,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개도 내고, 또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수행사는 그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 요구사항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구사항에 맞게끔 작업을 쪼갭니다. 그래서 work 1, work 3, work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일은 누가 해보고 이건 누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내부에서 점검한 다음에 내가 이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내고 이 웍이 된 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그때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요구사항하고 웍을 매핑을 했으면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지 않아서 프로젝트 중반이나 후반에 이런 빠진 요구사항을 추가해야 된다든가 기존의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고, 특히 비용이 우리가 계획했을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R하고 W의 관계를 설명했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발주사가 만약에 아프리카 코끼리를 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원래 리퀘어먼트란 추상적이고 문장적입니다. 그럼 이제 수행사는 발주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코끼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그러고선 이제 코끼리의 모형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행사는 그러면 이 코끼리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가서 발주사한테 이제 확인을 받는 거죠. 네가 원하는 코끼리가 이런 코끼리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제 수행사는 이 코끼리를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부터 나눠서 하는데, 꼬리는 누가 하고, 그리고 work 1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다리는 누가 하고, 그리고 이제 work 2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통은 누가 하고, work 3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통은 누가 하고, 그래서 work 4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모든 걸 다 할당 해놨으니까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거는 이 work 1, work 2, work 3, work 4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제 이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이럴 경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구사항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요구사항의 가시화, 명확화가 무슨 뜻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범위라는 말로 그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다 이행을 하면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다 끝나면 이게 프로젝트의 범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행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요구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웍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웍을 다 이행했으면 우리가 프로젝트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보셨듯이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해서 고객은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겠고 수행사는 웍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이게 뭐 쉽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졌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두 개예요. R1하고 R2고. 그러니까 이제 R1에 대한 부분을 수행사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W1.1, W1.2. 그 다음에 R2는 W2.1, W2.2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핑이 완전하니까 빠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야흐로 이 WBS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W에 따라서 해당되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다 완료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 요구부터 웍부터 액티비티까지 완전하게 가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개별 요구사항 가시화도 알아봤고 프로젝트 전체 범위에 대한 그 가시화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게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최대의 관건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저는 이 프로세스로 이렇게 흐름도를 사용을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 요구사항 수집이라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범위 정의라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WBS 작성이라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활동 정의라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봤고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기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다 국제 표준 프로세스고 요구사항 수집만 이제 미국의 PM박에 있는 걸 갖고 온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 복잡한 프로젝트일 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넣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도를 좀 간단히 더 설명을 하면 요구사항 수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아가지고 이제 범위 정의에서 확정을 해서 수행사 쪽으로 가서 WBS를 작성을 하죠. 근데 이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매핑, 가시화 작업을 통해서 얘가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사는 이걸 가지고 WBS를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작성된 WBS의 내용을 정의해서 활동을 정의하고 활동 목록표까지 산출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하고 이 WBS의 문제 심상치 않죠. 실제 현장에 가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기 보시는 이 색깔이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들만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잘 수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옆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제가 추가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그 현장에 적용을 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발견했고, 심지어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실제 그 현장 적용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옆에 테이블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쓴 책 성공하는 PMO 책에 보면 요거 하나하나 대해서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이러한 상당히 산출물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놨으니까 실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